지금 여러분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 공개된 이후에 녹취록 파장 여러 갈래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 얘기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국정을 장악하게 되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속 논란에 휩싸인 이 부부가 의사결정도 그런 쪽하고 연결돼서 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다는 거지요. 관련해서 현역 의원님에도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 아주 그냥 본인의 본능을, 직업을 어떻게 속일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취재를 해오고 계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눕니다. 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하여튼 저희 방송 나와주실 때마다 제가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예. 자, 요즘 바쁘니까 얘기하는데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서 22억 상당의 나랏돈을 사기쳤다, 받았다 이렇게 그런 혐의를 지금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최은순 씨가 윤석열 후보 장모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고 당시에 재판부는 이거 너무 죄질이 나쁘다 이런 취지를 판결 선고를 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우리가 사실 예상했습니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의료인도 아닌 사람이 한 이런 경우에 보통은 다 유죄가 나오던데 공범이라고. 이번에 이렇게 된 판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판결의 배경이랄까요? 그걸 보면 최은순 씨가 공모하거나 병원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네네. 최은순 씨가 잘 몰랐다. 이렇게 봐준 건데요. 사실은 상습범입니다. 최은순 씨가. 네. 이번 파주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남양주에도 온 요양원이라고 지금 그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들 이름으로. 그렇죠. 아들 이름으로. 거기에서도 42억 원의 건보공단을 받았어요. 건보공단으로부터. 아들이 의사예요? 아닙니다. 아들 그냥 의사 대표로만 아닌데?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그럼 거기도 부정하게 네, 거기도 그래서 거예요?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파주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위를 지금 행정실장으로 앉혀서 돈도 관리하고 간호사도 채용하고 사실상 책임 주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남양주에 있는 온 요양원도 아들이 지금 대표가 있으면서 관리를 맡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요양병원은 일반인들은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요. 네네.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같은 경우도 한번 걸리고 나서 문을 닫지만 또 다시 다른 이름으로 차리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는 사람들만 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아니까. 그렇죠. 이것도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최은순 씨가 이 시스템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 나와 있듯이 잘 몰라서 순진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지금 제가 정말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 재판한 항소심 판사가 윤땡 열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이 열자가 기쁠 열자로 윤석열의 열자하고 똑같은 열자인데, 네, 그래서 또 사법연수원 동기고 해서 이런 친분이 작용한 거 아닌가? 네. 이게 좀 법조 카르텔의 어떤 한 단면이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곽열도 있고 박지영 판사도 있고 그러죠. 네. 근데 사실 예견이 됐어요. 우리는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러셨어요. 네. 처음에 그 법정 구속된 다음에 보석을 금방 신청했을 때 그렇죠. 허락을 해줬잖아요. 네. 보석하기도 전부터 그냥 엄청나게 이 사람은 무죄인데 왜 1심 판사가 그렇게 판결했지? 라는 투의 말씀을 처음부터 막 계속했잖아요. 우리한테. 네.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보석해서 그 주거지도 이탈했는데도 그냥 놔두고 신경 그랬었죠. 안 써주시고. 역시 법은 그런가 봐요. 상황 따라 판결이 좀 공평하게 좀 적용되는 잣대가 달라지나 봐요. 자, 어쨌든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검찰은 지금 항소합니다. 즉각 항소한다고 해서 어저께 말했고요. 항소가 아니라 상고가 되겠죠, 이제는. 그리고 이 최은순 씨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이 일부러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런 증거나 이런 것들은 싹 빼고 유죄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만 올려놨었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과연 어떤 식의 판결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계속 하나니까. 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역 전문가 서대원 초화주역연구원 원장이 2018년 2월께 윤석열 후보를 만났답니다. 그 당시에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요.
당시에 부인 김건희 씨와 같이 만났는데 윤 후보에게 이름도 지어줬어요. 율산이라고. 그런데 윤 후보가 이때 물어본 게 중요해요. 나는 기수가 늦지만 내가 총장이 되면은 이 늦은 기수 가지고 위아래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거절하고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기회가 또 오겠냐 이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장이 안 된다. 다음에 기회 안 오니까 이번에 꼭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본인이 직접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 역술인이. 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하여튼 물었다는 게 중요한 네, 건데요. 첫 번째 물어봤다가 네. 했습니다. 이 서대원 원장이라는 분은 이제 주역을 하시는 분인데 네. 주역하고 뭐 점술, 무속하고는 좀 구별해서 다르죠. 봐야 되겠죠. 네. 네. 하지만 어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합리적 추론을 한다? 뭐 사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분에게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그걸 따랐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김건희 씨가 무속에 심취해 있다고 하는데 네. 본질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그 부인이 우리 남편이 영적인 끼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나하고도 그런 걸 연결되어서 우리가 잘 맞아서 결혼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했고 처음에 그 사법 시험을 더 할까 말까도 그쪽이 물어봐가지고 했다는 거고 그랬더니 맞더라.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맞는 말이네 네. 생각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결혼도 저 여자랑 딱 맞을 것 같아라고 이제 스님이 말해주니까 결혼했다는 것이고. 중앙지검장에서 옷을 벗고 나오냐 마냐 총장 되냐 마냐 결정할 때도 역시 이런 분에게 여쭤보고서 네가 된다니까 나오지 말고 끝까지 받아 이러니까는 했다는 거고 네. 총장이 나올 때쯤에도 사실은 대통령 나올까 말까요 고민할 때 또 누군가의 제이 씨라는 그렇죠. 건진 법사님에게 건진, 네, 물어봐가지고 압수수색도 그렇게 좀 정리해가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고비고비마다 지금 사실 매우 중요한 타임에 이런 그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김건희 씨 팬카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들은 저만 번 안 봅니까? 당신들은 사주팔자 보러 안 가요? 당신이 안 봐도 당신 엄마나 아빠나 다 식구들이 가서 보는 건데 대한민국에 그런 거 한 번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고 싶어서 몰라서 답답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런 거 가지고 왜 우리 건의를 건드려? 이런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사실 옛날에 봤어요. 제가 사무실 볼 때. 네. 저는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런데 뭐 일반인들이 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도전하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거기에 의존을 했다. 이건 네. 참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게 전 특히 이제 무정이라는 분이 6번 떨어졌을 때 네, 너는 3년 3년 더 해야 돼. 네. 이 말 듣고 3년을 더 했다는 게 저는 거기서 놀라운데 대개 이제 6번 떨어지고 실의에 빠져 있는데 야 내년에는 될 거야 다음에는 그래 한 번 더 해. 이랬을 때 1년을 더 하는 건 뭐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3년을 더 해야 된다는 말을 믿고 3년을 더 했다. 그건 저는 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어쩌다 한 번 본 게 아니고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지금 무정, 천공, 건진, 지금 서대원 원장 네 명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특히 천공에 대해서는 그 유승민 의원이 뭐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꾸로 끝나고 나서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유승민 의원에게 반박을 그래요. 했던 거 보면 이런 무속 점술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왕자도 새겨가지고 막 네. 다니셨잖아요. 자, 케빈 손님께서 우리나라 무당도 정말 용합니다. 이렇게 다 맞추죠. 그런데요, 사실 이제 무속을 좋아할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쩌다 맞아 떨어지면은 그거를 맹신하게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까지 하게 된다는 거 자기도 모르게 요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난 23일에 건진 법사가 2015년 예술의 전당에서 그 부인 김건희 씨가 주관했죠. 이 쿠바나 컨텐츠에서 주관한 마크로스코전 VIP 개막식 행사에 건진 법사가 나왔다, 참석했다. 이 사진과 영상을 공개를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공개 안 할 수가 없었었죠, 사실은. 자, 왜 공개했는지 첫 번째. 그다음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대표는 전 씨를 지인 소개로 알고 지낸 정도 사이일 뿐이고
이 건진법사라고 불리우는 전모 씨에게 점을 본 사실도 없고 무속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 이분들의 역사나 인연은 엄청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곳곳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그분들의 해석이 혹은 설명이 해명이 다 틀린 거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일단 제가 공개한 이유는 네, 공개 왜 한 이유는 김건희 씨와 건진이 무관하다 이렇게 계속 발뺌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랬죠.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딸의 사진 그리고 건진의 동영상을 제가 공개를 했는데요. 네. 점을 본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직업이 점쟁이인 건진을 왜 만납니까? 점 안 보고 뭐 하려고? 아니 그 직업 때문에 만나는 거지 그냥 뭐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뭐 물건 하나 살 때도 물건 사러 가는 거지 편의점 주인하고 친분을 쌓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딸 같은 경우에 벌써 지금 딸이 건진법사의 딸이 그렇죠. 건진법사의 딸이 김건희 씨가 주최하는 행사, 주관하는 행사에서 자기 후배들까지 끌고 가서 몇 날 며칠 동안 사진을 찍어줬고 2014년도인가요? 그렇죠. 2015년 15년도인가요? 13년도입니다. 13년도죠. 네. 그리고 아버지인 건진법사가 그 마크 로스코전에 갔는데 네. 이게 그냥 많은 사람이 오는 행사가 아닙니다. 100명 이내의 VIP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행사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박영선 의원도 그 자리에 박영선 의원도 있었는데 박영선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김건희 씨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대요. 좀 와주세요. 그리고 VIP 초대장을 보내서 네. 그래서 그걸 받고 갔다는 거고 이 건진 그리고 네. 건진의 스승인 해우 스님 네. 이분들이 앉은 위치를 보면 가장 앞쪽 줄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100명 이내만 오는 행사에 그냥 왔다?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건진이 윤석열 후보의 어깨를 툭툭 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대선 후보잖아요. 네. 저희 당 쪽, 우리 당 쪽에도 지금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후보의 관계를 보면 두 분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만나서 네. 35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예요. 그렇죠. 서로 그냥 말 놓고 그냥 뭐 편하게 지낸 사이인데 대통령 후보가 되자 정성호 의원이 더 이상 이제 말을 놓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 앞으로는 제가 말을 못 놓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존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말을 놓을 수도 없고 또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반은 놨다 반은 올리는 그런 엉거주춤한 상태라는데 네. 어깨치고 몸에 손을 대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렇죠. 35년을 동고동락한 친구도 이러는데 네. 아니 건진이라는 사람이 툭툭 어깨 치는데 무관하다?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다? 이런 설득력이 없죠. 사실 좀 네. 해석이 해명이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특히 권성일님께서 이미 세계적 망신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해외에서도 대선 후보 부인의 이 무속 논란, 네. 이 특히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까지 같이 지금 여기에 연루돼 있는 이 상황에 해외 대해서 토픽감이 그렇게 모르고 네, 있습니다. 해외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서 네. 저도 조금 부끄러운 마음을 좀 정말 느끼고 K 있습니다. 무속이 지금 K 무속.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걔네가 잘 맞춰.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앞으로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점장이들이 이제 해외로 다 그러니까, 파견 나가서 예. 서양의 탈원자면 될 게 아니야 이런 지금 평가가 있답니다. 이건 그냥 믿거나 말거나. 자, 중요한 거는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윤석열 후보 무속 논란 이제 그만 얘기해라 이러면서 우리 이쪽 얘기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카더라식 선거전에 불과하다.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이건 올바른 겁니까? 어떻게? 네, 뭐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적반하장. 이 카더라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을 때, 증거가 없을 때 그냥 네. 뜬 소문으로 말을 하는 건데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사진 나왔죠, 영상 나왔죠, 그리고 7시간 동안 녹취록 속에 얼마나 많은 무속과 관련된 발언을 합니까? 네. 거기에다가 엊그제는 열린공감TV에서 그 건진법사가 코바나 컨텐츠에 무슨 고문인가로 일했다는 네, 그래요. 명함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네, 네, 네.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아니다라고만 우기는 건 저는 그렇게 우기지만 말고 국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소상히 그리고 네. 진솔하게 설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이 김건희 씨 녹취록을 보면서 느낀 건데 어쨌든 나온 거 보면 뭐 정대택 씨 국감 증인 채택도 본인이 취소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검사하고도 뭐 자주 연락하니까 말할 거 있으면 다 나를 통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결국 윤석열을 찍으면 김건희가 된다, 대통령이 된다, 윤찍김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란 말이죠. 최순실이 저리 가라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그런 우려가 있을까요, 정말로? 네, 저는 정말 최순실 씨가 지금 억울해서 지금 땅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순실 씨가 박근혜를 뒤에서 조정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최순실 씨가 인사에 개입하고 국정농단 하는 것을 보면 말하자면 김종 차관 정도 인사에 앉힌 거고요. 아마추어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랬어요. 그때도 무속 논란이 있었지만 네. 뭐 기껏 해봐야 뭐 오방랑이라든지 뭐 그렇죠. 기치료 아줌마 이런 정도였거든요. 네. 지금 뭐 비교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김건희 스스로 자기가 남자고 윤석열은 여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만나본 분들의 말에 따르면 어떤 훨씬 더 주도적인 위치를 있다고. 네, 있다고 하는 거죠. 거의 뭐 남편을 주락펴락 좀 과장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럴 정도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라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야, 나를 그렇게 수사하던 윤석열이가 사실은 나보다 더하네 이런 생각하면 좀 그렇죠. 아이러니했을 것 네. 같아요. 자,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시간 녹취록이 나왔는데 오히려 2030 남성들을 더 건희 언니를 건희 누님을 막 외쳐 부르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네. 여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상은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네, 그거하고 저는 그건 막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이 MBC 스트레이트가 일요일 밤에 나가기 전에 오마이뉴스에서 어떤 사전 예고성 기사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네. 굉장히 불이 붙었죠. 그렇죠. 방송 나가기 전에. 그래서 방송의 수위를 놓고 굉장히 좀 높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기대가? 태블릿 PC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기대감이 높았고 네.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은 두려움이 높았는데 네.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제 거꾸로 되는 역풍이 좀 불었다고 생각을 사실 하는데요. 내용 보면 사실 정말 하나하나가 다 아주 끔찍한 말이고 네. 정말 문제가 많은 말인데 그렇죠. 너무 자극적인 걸 생각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랬나 봐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오히려 이제 뭐 가만 놔두지 않겠다 뭐 이런 말들 한마디 그 어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기자 출신 입장에서 보면 다 헤드라인감인데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국민들 입에 회자가 되고 패러디 되면서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차를 좀 봐야 좀 되겠죠. 두고서요. 네. 네. 자, 좋아요. 그러면 설 연휴 전에 사과하고 설 연휴 이후에 본격 등판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국민의힘 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김건희 씨 인기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저는 뭐 김건희 씨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래요? 공개적으로 뭐 준비를 하는 것처럼 뭐 네이버 프로필도 바꾸고 네. 뭐 그랬지만요. 네. 그 나오면 다시 또 김건희 씨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이 재점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씨 자체가 아직 걸어다니는 화약고인데 나오지 화면 못할 보시면 거라고 나오네요, 생각하고요. 프로필이. 네, 저 프로필 저는 저걸 이제 공개 행보에 대한 준비다, 몸풀기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던데 네. 저는 그것보다는 저 오른쪽에 사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이 왜요? 네, 저는 김건희 씨가 살아온 행적을 보면 외모에 대한 집착, 외모에 대한 강박증에 가까운 집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모습을 자신이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고, 네네. 저 모습으로 앞으로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해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저걸 바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관계자가 네. 국민의힘 쪽 관계자가 하는 말이 언론 보도의 사진을 바꾸고 저 사진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저걸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저는 저 프로필 사진을 바꾸기 위한 거지 공개 행보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박기천 님이 점쟁이가 또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씩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의 또 영향을 받아서 저런 것도 하나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어제 교육부 장관이 사실은 감사를 해보니까
김건희 씨 그 허위 이력 경력에 일부 정말 허위인 게 밝혀졌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저 프로필에는 학력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네. 경력도 그냥 코바나 대표 이것만 적혀 있어요. 되게 간단하더라고 생각보다. 이렇게 한 거는 논란을 조금 뭐 의식해서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허위 경력 이력에 대해서. 네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근데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 법적으로 좀 처벌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분이 뭐 예를 들면 너무 허위 경력을 많이 써가지고 한 단계 올라가고 그 단계를 또 다시 거쳐서 또 단계 올라가고 이렇게 혹시 이거 상습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불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뭐 네. 이런 허위 이력뿐만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에 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뭐 네. 모든 걸 다 다루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 예전에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문제처럼 덮고 넘어가지 않을까. 완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말씀하신 도중에 우리 꽁님께서 5만 원이라는 슈퍼챗을 써주셨는데 우리 방송에 슈퍼챗 기능이 있어요? 전 처음 봤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군요. 어머나 감사해요. 저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꼭 여쭤볼게요. 김건희 씨가 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관련해서 한 발언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 이명수 씨가 월요일날 저희 방송 나와셔가지고 이 코바나 컨텐츠 본인이 강연 갔을 때 나눈 대화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언급을 해줬었어요. 그러면서 그 표창장 위조한 거 엄청 큰 죄야라고 그 김건희 씨가 말한 녹취도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해줬고 그 녹취를 그 이후에 KBS에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KBS에서 어제 단독으로 계속 보도가 나온 게 있단 말이죠. 거기 보면 야 조민희가 뭔 잘못이야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조국 전 장관이 말을 잘못해서 그냥 처음에 곱게 내려왔으면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으려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러면서 우리 남편 정말 죽을 뻔했어요 이 정권 구하려다가 배신당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평가나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조국이 그냥 곱게 내려왔으면 다른 살려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취지 지금 화면 아닙니까? 나온 것처럼 보이죠. 네. 이 말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막기 위해서 네.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부인과 딸을 수사를 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드리죠.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네. 가족 인질극이었음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 청와대 민정과 그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키면 이 수사에 대해서 여지가 있다라고 네, 하는 네. 취지로 말했다는 건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뭐 자기가 배신을 당했다 이 정권을 구하려다가 네. 참 이거야말로 진짜 피해자 코스프레고 약자 코스프레다. 네, 네. 아니 배신은 누가 했습니까? 조국 장관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울산 사건, 원전 사건, 김학의 출금 아니 이게 이런 사건들이 다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를 했습니까? 특히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43번이나 적시를 하면서 청와대의 칼끝을 겨누고 있음을 분명히 한 사건들인데 그렇죠. 근데 왜 이걸 가지고 배신당했다고 그러고 막 자기 정부를 구하려다가 배신을 당했다? 네. 얼토당토 않은 말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또 청와대도 원래 또 딱 계셨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네. 같아요. 솔직히 네. 말해가지고 네. 솔직히 어때요? 딴 데서 안 말씀하신 거 좀 하나 해줘봐요.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은? 검찰 개혁 한다 그러니까 화나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은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자신이 대권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권력이 있다 남편 말고. 자신이 대권욕 아니 왜 그러냐면 김건희 씨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야. 그렇죠. 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모든 정치를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친노는 우리 편이야 네. 라고 하면서 그 내부에서도 여권 내부에서도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점을 많이 봤다니까 네. 이거 스스로 대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를 넘어서서 네네. 내부 경쟁자를 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내부 경쟁자로 생각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에는 조국 전 장관이 뭐 검찰개혁은 그 명분이고
조국 전 장관이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그 당시 떠오르고 있는 타임이었기 때문에 미리 네. 싹을 잘라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네. 그랬을 것 요즘 같다. 김건희 씨 녹취록을 듣고는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분이 또 치밀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더 이상 말하면 위험하니까 네. 슈퍼챗도 안 올라오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전 원님께서요. 윤석열 엑스파일 3권 샀어요 이러는데 어마어마하다는데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게 나왔나 봐요. 네,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보셨어요? 아니,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누가 주면 보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한번 봐서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나눈 도중에 너무 시간이 또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말씀하고요. 우리 김유경 의원님은 제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섭외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콜만 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의원님께 연락해가지고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